국민주권 사회야. 그렇지? 그 다음에 국민주권이니까 군주주권에서 신이 모든 걸 다스린다. 이런 허상에선 벗어났어. 그런데 이런 국민주권 사회 근대 국가에서 왜 국민들은 왜 자본가들한테 착취당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도 왜냐? 국민이 주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념으로 말해서 나는 이성을 가진 존재야. 주체성을 가진 존재야. 말뿐이야. 말뿐. 이 말뿐인 것에 허상, 고정관념, 편견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 고대 국가에서 신이 이렇게 만들어줬어. 너는 수드라야. 너는 크샤트리아야. 너는 브라만이야. 너는 불가촉천민이야. 만들어줬다는 그 허상 속에서 그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이런 허상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하고 이 양쪽의 위험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자기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이 돌아보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은 실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지배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러면 현실의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현실의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할 때가 됐다고.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자고. 질서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를 보게 되면은 그 주체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 고대 국가는 군주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주권을 가졌다 그러면서 군주하고 귀족들 몇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꿀떡꿀떡 법을 만들고 하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밖으로는 드러내놓고 귀족이 다른 사람 눈치인 거는 뭐 그냥 돈이나 좀 적당히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잖아. 마찬가지로 이 근대 국가는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신이 만들었나? 군주가 만들었나? 이성이 만들었나? 자본가들이 만들었나? 노동자가 만들었나? 국민 전체가 만들었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고. 응? 그럼 생각해보면 고대는 군주가 만들었다. 질서를. 그 다음에 중세는 누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겠어? 영주들이 지 입맛에 맞는 대로 만들었을 거다. 근대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자본가들이 만들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란 말이야. 그럼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는 말이 국민국가이지만 실제는 자본가들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질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말과 선전과 선동과 현실을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말로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유로워. 그러니까 자유롭게 거래하면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다 뭐야? 현실적으로다가 시장 거래 형태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형태가 독과점 시장이라는 말은 싹 뺐다는 거지. 근데 현실은 뭐야? 다 독과점이지. 왜? 물건, 우리가 핸드폰, 자동차 누가 만들어? 자본가들이 만들잖아. 몇몇 회사들이 만들고 우리는 그냥 그 주는 가격대로 살지 말지만 결정하잖아. 마찬가지. 그 당시도 그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마치 근대 국민국가, 국민자 붙어 있는 국가의 질서, 국가 질서, 정의 질서를 설계한 사람들이 자본가다. 그러면은 너 잘못 알고 있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선생님한테?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국민자 붙어 있는 나라에서 자본가 세상, 그럼 근대 자본가 국가라고 그러지? 선생님 그런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렇대도 그런 걸 한번 실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 의문은, 이런 의문 생각은 당시의 선거제도를 보면 의문이 다 풀려. 사실은 선생님이 이 학교에 와서 20년 동안 책 보는 과정에서 눈을 몇 번 이렇게 다시 눈을 저기 하고서 다시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야. 깜짝 놀랄 때도 어느 세계사 책을 읽고 있었어. 근대에 관해서. 근데 이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야. 숫자가 잘못됐겠지. 하고서 그 깜짝 놀란 그 숫자 읽어줄게. 바로 이 사실이야.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 1791년 당시 2600만 인구 중에 0.2%. 5만 명만이 선거인이 될 자격을 얻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어.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선거권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선거권이 없다는 건 뭘 뜻하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대표를 뽑을 자격이 없다는 걸 뜻하고, 그러면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자본가들을 대표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들이 만든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법을 만들까? 근로기준법을 만들까? 택도 없는 얘기지. 이걸 보고서 사실은 깜짝 놀라서 연구실에서 바로 학교 도서실로 도서실로 올라갔지. 도서관에 올라가서 역사책 몇 개를 다 펴본 거야, 그 부분을. 그런데 숫자가 틀질 않았더라고. 그대로 그 숫자야. 아뿔싸, 여지껏 나는 근대 국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잖아. 그럼 근대 국가는 이러면은 오늘날 국가는 뭐야? 사실은 그 전까지 헌법학을 전공하면서 근대 국가를 이상향 핑크빛 국가로 착각하고 있었거든. 그 이후에 연구 방법, 공부 방법이 달라졌을 거면 뻔할 거 아니겠어? 지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럼 프랑스만 그랬느냐? 아니지. 영국도 마찬가지지. 영국에서는 1800년대 들어오면서 선거권 확대 무브먼트가 생겼다고. 차티스트 무브먼트 이런 거지. 그치? 이때 그 당시에 몇 퍼센트가 선거권이 있었냐? 1815년이야. 거기에 남녀를 전체 포함하면 국민 전체의 2, 3%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어. 영국도, 그 점잖은 영국도. 그러면 누가 선거권을 가졌을까? 기준이 뭘까? 간단해. 재산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자본가 세상이지. 돈 없으면은 대표도 못 내. 비선거권은 더 작았겠지. 당연히 이런 문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근대 국민국가, 누가 그 국가의 정의 질서, 법 질서를 설계했을까? 응? 당연히 자본가들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질서는 자본가를 위한 질서였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은 궁금해져. 과연 근대 국민국가가 설계한 그 법 질서, 정의 질서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다 했길래 자본가들한테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자고.